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의 탄핵을 받은 사상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단체 등 총 8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한인들에게 무료 안과 시술을 제공하고 있는 비전케어가 올해도 한인 환자 3명을 선정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미 전국의 한인 인구는 증가했지만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인구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해에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접수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로 제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 탄핵을 받은 사상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저녁 6시간여의 토론을 마치고 탄핵소추안 제1항인 권력남용과 제2항인 의회 조사 방해에 대한 표결을 잇따라 실시했습니다. 권력남용 혐의는 찬성 230표 대 반대 197표로 의회 조사 방해 혐의는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로 가결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의 제1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국익을 침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현지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3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탄핵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제2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각 기관과 핵심 증인들의 협조를 막았다며 스스로를 법 위에 두는 행태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앞서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증오심으로 사로잡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략적 의도라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하고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녁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가진 유세에서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천만 명의 애국적인 미국인들의 투표를 무효로 하려 하고 있다며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깊은 증오심과 경멸을 보여줬다며 내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스스로 영원한 수치의 낙인을 찍었고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내년에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을 뒤엎고 펠로시 의장을 직에서 끌어내리는 투표를 할 것이라고 악담했습니다. 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일정은 수주 전부터 예정됐지만 공교롭게 하원 표결일과 겹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하던 시점은 하원 표결이 진행되던 때와 겹치면서 유세 도중 탄핵 소추안 가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하원의 표결을 본 뒤 유세에 나서려고 했지만 투표가 늦어지자 표결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45분가량 늦게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평소보다 상당히 긴 2시간가량을 연설에 할애했습니다. 대통령은 유세 앞부분에서 당신이 들어본 최고의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개인과 단체 등 총 8개 팀이 선정됐는데요. 올해는 한인 2세들이 대거 수상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뉴욕 한인회관에서
내년 1월 열리는 제60회 뉴욕 한인의 밤 행사 개요와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한인상 수상자로는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철회에 힘써온 김수영 씨가 커뮤니티 0205상을, 한인 변호사로서 멘토의 역할을 해온 수잔신 변호사가 커뮤니티 롤 모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외 평생 공로상에는 장화인 뉴저지 아시안 기독교 협회 설립자가 한인타운 활성화에 앞장서온 조고 씨와 바비 곽 씨가 커뮤니티 발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단체로는 지난 18년간 저소득층 한인 사회에 경제적 조직적 지원을 해온 공로로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커뮤니티 레거시상을 수상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음악 교육 단체 비트 글로벌이 문화 임팩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활동 중인 한인 금융인들의 모임인 코리안 파이낸스 소사이어티가 올해의 커뮤니티 단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한인 1세 단체로는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커뮤니티 발전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2세들의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2세들이 한인 사회로부터 각광을 못 받고 있는 경우는 그쪽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수상자를 결정할 때 중점을 두게 됐고, 또 저희 한인 사회를 위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실 버팀목 역할을 해준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가 각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다가 좀 더 크레딧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년 1월 13일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60주년 뉴욕 한인의 밤 및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의 한인상을 시상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한인들에게 무료 안과 시술을 제공하고 있는 비전케어가 올해도 한인 환자 3명을 선정해 무료 백내장 수술을 제공했습니다. 자칫 실명 위기에 있던 90대 한인 할머니 등 3명의 한인들은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매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주민들을 선정해 무료 수술을 제공해온 비전케어 USA 뉴욕 본부는 올해도 3명의 환자를 선정해 무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비전케어 뉴욕 본부는 뉴욕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무료 안과 검진 행사인 아이캠프를 통해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제공하고, 그중 상태가 심각한 환자 3명을 선정해 어제 오후 팰리세이즈파 성모안과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중에 2분은 한 6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시력이 한쪽이 정말 나쁘셔가지고 일을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마지막 한 분은 92세 할머님이신데 망막에 출혈이 생겨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그쪽 눈을. 그래서 이제 반대쪽 눈은 백내장이 정말 단단해가지고 너무 부해가지고 거의 형태를 못 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밖에 거의 못 보는 상태였는데 오늘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친 한인들은 비전케어와 수술을 해준 성모안과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간해온 선생님들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전케어 뉴욕 본부 다니엘 킴 회장은 그간 봉사로 시력을 되찾아 행복한 삶을 사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말을 맞아 쇼미 유어 하트 재단 유스 카운슬이 해켄색 아동병원에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과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해마다 해켄색 아동병원에서 음악 콘서트를 개최하는 쇼미 유어 하트 재단의 이번 공연은 특별히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멤버와 뉴저지 심포니 앙상블 팀이 함께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후원금 5,000달러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으며 아동병원 콘서트에는 어린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비롯해 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해 음악을 통한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한인 인구는 184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0.7%가량 늘었는데요. 반면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인구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태생의 한인이 줄어드는 게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14년에서 2018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뉴욕 거주 한인 인구는 14만 2,091명으로 추산됐습니다. 1년 전 발표된 2013년에서 2017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기준으로 2017년 뉴욕주 한인 인구 추산치는 14만 6,004명이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약 2.6%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편 뉴저지의 2018년 한인 인구는 10만 4,84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2017년 추산치 10만 4,899명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지만 표준 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변동은 없는 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한인 인구가 늘어난 것과 대비됩니다. 미 전국 한인 인구 추산치는 184만 2,251명으로 2017년 추산치인 182만 8,011명보다 약 0.7% 증가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한인 인구 감소는 기성세대를 이루는 한국 태생 한인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7년 뉴욕에서 출생지가 한국인 한인 인구 추정치는 9만 4,619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8만 9,232명으로 5.6% 감소했습니다. 뉴저지 역시 2017년 7만 1,284명에서 2018년 7만 500명으로 약 1% 줄었습니다. 새해에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접수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오픈 상태였던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숙련자와 학위불문 비숙련자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로 제한됐습니다.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1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수년간 오픈됐던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숙련자와 학위불문 비숙련자의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전달과 같이 오픈 상태입니다. 줄곧 오픈됐던 문호가 닫힌 원인은 최근 수개월 동안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1월 국무부의 찰스 오펜하임 비자 통제국장은 향후 영주권 전망을 발표하며 최근 취업이민 3순위 신청이 수천 건이나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0년 1월쯤에는 동결될 것으로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취업이민 우선일자는 대부분 오픈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 대상인 취업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도 여전히 오픈됐고 석사학위와 학사학위 5년 경력자인 2순위도 접수와 발급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됐습니다. 성직자 및 종교 관련자인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 역시 전달과 같이 오픈됐지만 한시적 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여전히 발급 중단으로 명시됐습니다. 내년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받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H-1B 신청서의 사전 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비자 신청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고용주 사전 등록 의무화와 H-1B 신청자의 전문직 재정의 등의 규정 강화로 현재보다 H-1B 비자 심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내년부터 H-1B 신청서 사전 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 등록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6만 5천 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 회계연도 쿼터분 적용을 받는 H-1B 신청서 제출 희망 고용주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 3월 1일에서 20일 $10의 수수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H-1B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H-1B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하면 이를 대상으로 추첨이 이뤄지고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서만 정식 신청서 접수 및 심사가 이뤄지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두 번의 추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연방당국은 사전 접수분 추첨 후 정확한 절차와 타임라인 등을 아직까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내년 H-1B 비자 신청 시즌 대혼란까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반북한 적대 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합의체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입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년에서 2013년과 2016년에서 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입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마련했고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반북한 적대 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노숙자끼리 몸싸움이 발생했는데 시비로 시작된 언쟁이 흉기까지 휘두르는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인타운 내 노숙자 범죄는 단순 폭행을 넘어서 커뮤니티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교회 앞, 계단벽과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두 남성은 언쟁을 벌이다 급기야 서로 흉기까지 휘두르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The guy was walking on the street. The man started saying things and he goes, "Why did you call me that word?" And then the man stabbed him in the hand. I saw him with the knife stabbing this man in the hand. One homeless guy was sitting there, and then a second homeless guy came walking by, and they start talking, and then was yelling, and all of a sudden, I see this one of them picks up a rock and threw it at the man's head.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남성 모두 한인타운 일대를 떠도는 노숙자로 알려졌으며 백인 남성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과 팔, 손에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 사람은 칼 갖고 싸우고 한 사람은 돌 갖고 싸워가지고 그래서 둘 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비디오 있는 거를 비디오 보고 다시 또 이제 병원에 갔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리인터뷰 해야죠. LA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 수는 작년보다 16% 증가한 가운데 LA 한인타운의 경우 현재 900여 명으로 무려 86%나 급증했습니다. 늘어나는 노숙자 수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일대 노숙자들이 저지르는 폭력 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으면서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오늘 LA시청에서는 50대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경찰국은 오늘 아침 7시 40분쯤 LA시청의 동쪽 건물인 이스트홀 계단에서 54살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자의 신원이나 정확한 사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노숙자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LA시의 노숙자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만큼 노숙자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LA시 정부와 커뮤니티가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LA시의 노점상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LA시 당국은 내년 1월부터 LA시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일정 신청비를 지불하고 펄밋을 받아야 하는데 펄밋 발급제를 도입한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해당 규정 위반 시에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펄밋 없이 영업하는 노점상 첫 적발 시 벌금은 $250가 부과되며 2회 적발부터는 벌금이 2배씩 늘어납니다. 앞서 LA시 의회는 지난해 4월 노점상 영업을 합법화하고 퍼밋을 발급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내년 재외동포 지원 관련 예산 규모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해외 한인사회 지원 예산이 상당폭 삭감됐습니다. 지난 10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총 656억 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 불과 0.1% 증가한 데 그치며 특히 재외 한인 단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류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했고 동포사회 수건사업 지원 예산은 28억 7천만 원에서 18억 1천만 원이 삭감돼 10억 6천만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8년 만에 민주당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머레일 등이 포함된 주 하원 40선거구는 김 의원이 2012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명석 당시 퀸즈 한인 회장과 옌초우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된 후 그동안은 경쟁자가 없어 예비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경에서 경찰로 근무 중인 중국계 스티븐 리 경장이 2020년 뉴욕주 하원 의원 40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후보 유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주민이 3억 7,2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신원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당첨자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자이언트 이글 슈퍼마켓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자는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받을 경우 2억 5,160만 달러를 받습니다. 또 1등 당첨 티켓을 판매한 이글 슈퍼마켓은 상금으로 $10,000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비상시에는 마케팅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8일 뉴욕주가 날씨 등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텔레마케터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게 마케팅 목적의 전화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법안으로 비상시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마케팅 전화가 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역시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